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과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제 은행주가 오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뭐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러네요. 볼코를 완화한다. 소위 이제 은행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로 올랐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그럼 국내 은행주도 오늘 오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제법 좀 조정을 받아서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금융주들이 오른 부분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볼코를 완화 때문에 이제 오르긴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시간에서 지금 또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아, 1%에서 그래요? 한 3% 정도 빠지는데 페드에서 좀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배당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 더 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볼코를 좀 완화시킨다고 하고 시간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규제를 조금 강화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은행주들이 시간에 걸어서 조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네.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은행주의 양단이 다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제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200을 몇 번을 이제 노크를 했지만 거기를 지금 아직은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양시장을 약 3,500억 정도를 매도한 가운데 기관 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의 거래소를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황소가 현실을 어제는 한번 뒤돌아봤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IMF에서 발표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된 하루였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다음 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갈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4월에 기록했던 최고치 3만 6천 명까지 좀 기록을 하면서 좀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제 개와 산책하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거. 개는 이제 주가이고 사람은 실적인데, 개와 산책을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사람을. 주가라는 게 개가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주인이 사람을 보니까 아직 못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펀더멘탈, 경기라는 요소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세가 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 좋은 소식은 어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약 31억 달러 규모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이어져 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무역 교역량이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확대가 좀 되면서 더욱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수출 주도 경제 국가인 한국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투심을 위축시키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기재부에서 2023년부터 소액 투자자들한테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이게 양도세율이 20%거든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1억을 샀다라고 해서 운 좋게 50%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하고 3천만 원에 대해서 20%. 과세 20%, 그럼 600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달가워할 투자자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주식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내겠지만 국내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어제 악재가 참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그동안 떠받쳤던 이제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한 하루였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부과한다는 얘기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다시 테러국 지원했다 이런 얘기도 부담을 좀 줬었던 거고요. 큰 그림은 그리고요. 섹터별 얘기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얘기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데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제 국내에서 하기 이게 워낙 어려운 일이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로 이제 좀 옆에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올랐죠? 네,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비트컴퓨터, 뭐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이런 원격 의료 종목 관련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격 의료라는 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원격 의료를 이제 허용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동네마다 병원이 몇 개씩 있는 상황이고 종합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수가 산정과 같은 이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부재했고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조금 뒤처진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계기로 이제 감염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좀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으로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원격 의료도 저는 중장기 쪽으로 봤을 때는 거슬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19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환자와 환자 간에 그리고 환자와 의료진 간에서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에는 코로나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또 어떤 감염병이 반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원격 의료의 발전은 좀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몇 개 종목 좀 짧게 언급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의료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상담했던 내용이라든지 검사, 뭐 수술 기록 등을 전산에 입력해서 정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EM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와 연동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유비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좀 많은 관심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택 관련주들이 뭐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NC소프트도 이제 대표적인데요. 어제는 조금 조정받았는데 전날 보면 최고가가 장중 최고가가 95만 7천 원, 정말 이제 100만 원을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시총은 2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NC와 함께 또 다른 게임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NC소프트가 황제주 등극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100만 원을 넘으면 이제 황제주라고 저희가 칭하는 거죠. 하죠. 100만 고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국내 증시에서 게임주가 뭐 시가총액 20조 원을 넘어선 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물론 이제 넥슨이 일본에서 2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코로나19로 펀더멘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에 대한 위축,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되는 상황에서 비대명이라는 특성을 지닌 종목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안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인터넷, 게임 기업들에게 선호도를 좀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죠.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 국면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지금 딱히 대안이 없다라는 게 이들 업종에 상당히 매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리니지 2M이 대만을 시작으로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일본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기별 실적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작이 출시되면 워낙 인지도가 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매출이 발생하고 특히 지금처럼 대외 활동을 마음 편하게 못하는 활동에서 더욱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NC소프트가 최근 회사의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된 만큼 더욱 견고한 성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C에 대해서는 좋게 보시네요. 네, 아직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볼만한 게임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애니파 이런 걸로 썬데이 토지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펄어비스 이런 거 계속 주목하는 종목이고 조금 더 다른 게임주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관심권에 있는 거? 일단은 제가 게임주를 많많이 매매는 하진 않는데 NC소프트가 가장 최선호주를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W게임즈라고 있어요. 이제 소셜 카지노 쪽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자회사의 상장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상장한다면 당연히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 본업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카지노를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특성상 카지노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걸 바로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참을 수는 있어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의 카지노로 많이들 몰리고, 이게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는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해서 개인적으로는 NC소프트와 W게임즈 이 두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2차 전지 전기차의 모멘텀, 어쨌든 상당 부분이 테슬라에서부터 뉴스나 모멘텀이 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까지 확정이 된 건데, 미국에서 테슬라가 이제 $1,000 눈앞에 오락가락하면서 여러 긍정 평가와 함께 고평가 논란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뭐 지금 시장의 중심 업종이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2차 전지 업종이 네.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데, 올 1월에서 4월까지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5%를 넘어섰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는 대기업 총수가 지금 직접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번에는 이두용 부회장과 이제 만남을 갖기도 했고, 이번에는 LG그룹의 구강모 회장과 이제 만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라는 거대한 기업이 있긴 하지만, 배터리 쪽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일렉포일, 동박이라고 하죠. 동박을 생산하는 일진머티리얼즈가 이제 3건이나 되는 공시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5년짜리 장기 계약 공급이랑 뭐 말레이시아의 예상보다 빠른 연 2만 톤 규모의 증설, 이런 부분들 공시가 발표가 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게, 원래 증설 계획이 연간 1만 톤 규모였거든요. 이걸 2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동박 수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그 동박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좋다라는 뜻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 행보는 계속적으로 좀 빠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좀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연간 자동차가 1년에 생산되는 대수가 8천만 대에서 한 1억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한 대당 3천만 원 정도만 잡으면,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네, 봤을 때, 예. 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대당 3천만 원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규모가 300조 원? 30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시장이 네.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일 시장 규모는 아마 가장 큰 시장이 될 거예요. 이런 큰 시장이 지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써왔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뀌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시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이긴 하지만, 이런 위기가 대전환기의 가속화를 좀 하고 있고,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저는 더욱 이런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주가가 재평가 작업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 한상혁 과장이 생각하시는 탑픽은 뭐냐? 기업이 뭐 삼성, SDI, LG화학부터 여러 단위 있잖아요. 일진 얘기도 하셨고, 예,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고체라는 게 요즘 있습니다. 전고체가 핫하죠. 그렇죠. 예. 전해액이 원래는 액체인데 이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지금보다 이 배터리에 대한 성능의 효율성면이 굉장히 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전해액의 첨가제를 만드는 첨보라든지, 그리고 LG화학과 같이 이 전고체 개발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NCA와 NCM을 둘 다 생산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 이 세 업체를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얘기하고 관심 있는 섹터 얘기 몇 가지 했는데요. 금요일입니다. 오프닝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란 가슴들이 있어가지고 또 금요일, 월요일 덜컹거렸던 몇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금요일 되면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 다음
주는 또 7월을 맞이하고요. 전략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하루만 놓고 본다면 악재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악재를 하나하나 지켜본다라고 하면 악재는 많았지만 새로운 악재는 솔직히 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가 개와 사람의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간극이 벌어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문희신 재무장관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중단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10% 넘는 10%포인트 넘는 격차를 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경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가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또 크게 흔들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아마 물 건너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7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경기 부양 체계를 좀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연준 역시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냥 놔두고는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성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과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 보고 있고요. 7월 한 달에도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밸류체인과 그리고 수소차 밸류체인 쪽을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신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5G 장비 그런 종목들도 같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또 슬기로운 또 7월 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위로 가는 방향, 탄력은 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장주 쪽으로의 전략을 말씀하셨네요. 그린 뉴딜, 전기차, 수소차, 5G 장비 주목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